자, 퀵 테스트부터 봅시다. 채원. 동화도 좀 줘. 얘가 그냥 공식이야? 1배가 아니야. 선거는 1배가 아니야. 서로 어디 갔어? 수빈이 안 봤나? 그 운동량이 풀었어? 그럼 채점 해줄게. 형 A가 가는 평균력이라서 이게 안 나와. 이거는 아파서 그렇죠. 잠시만. 수빈이 자, 봅시다. 그러면 자, 1번 이거는 우리 그 뭐 할 때 나왔던 거예요? 힘의 크기를 구해가지고, 그죠? 평균인 구해서 이 기체 운동론 할 때 나온 거였죠? 그죠? 자, 지금 이건 우리가 앞에서 그 수업 시간에 봤던 이게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운동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이거는 뭡니까? 단순히 그냥 벽만 두 개 세워놓고 왔다 갔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면은 X축 방향에 요 힘을 구하면, 그죠? 전체적으로 XY 세 개가 있으니까 3분의 1만큼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죠? XY축 방향 다 고려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그대로, 자, 이게 충격량이죠. 그죠? 충격량이 운동량과 같기 때문에 이걸 그냥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F는 델타 T분의 델타 P인데 이 델타 T는 평균이기 때문에 얘가 한번 왔다 갔다 하는데 걸린 시간, 주기죠. 일종의 주기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는, 자, 델타 T는 요게 지금 L이죠. 그죠? 그 다음 얘가 V로 가고 있죠. 입자가. 자, 그러면 요게 V분의 L 이렇게 될 텐데 왕복이기 때문에 2L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V분의 2L이 들어갈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요 운동량은 질량이 M이기 때문에, 자, 얘가 이쪽으로 MV만큼 갔다가 다시 튕겨 나오면 반대 방향으로 MV만큼 가겠죠. 그죠? 그러면, 자, 결국은 얼마나 변하는 겁니까? 얼마나 변해? 여기서 이 방향으로 이만큼 변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쪽을 플러스로 잡으면 이쪽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mv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뿐이지, 방향이 이쪽 방향이다. 그 의미예요. 그래서 크기만 따지면 2mv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요거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요게 스몰 l이죠. 우리 스몰 l. 자, 그래서 요게 L분의 mv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저기다 3으로 나눈 사람들도 있죠. 그죠? 그거는 이제 요 경우
요 경우면 3L 분의 MV 제곱이 될 것이고,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2번은 이건 우리가 T분의 PV 요게 항상 같잖아, 그죠? T 다시 P 다시 V 다시 이렇게 됐을 때, 자, 근데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서 부피를 반으로 만들고 그랬더니 이때 절대 온도가 또 반으로 처음에 절반이 됐다. 요걸 2분의 1배 시켰더니 얘도 2분의 1배가 됐다. 그 뜻이죠. 그죠? 그러면 이 둘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결국 얘는 이것과 같아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일정한 부피에 밀폐된 용기. 자, 이거는 부피가 변하지 않는 용기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에 이산기체에서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 자, 평균 운동 에너지,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얼마죠? 이 K는 얼마예요? 2분의 3 KT죠. 맞나요? 자, 저건데, 저게 2배로 되면은 기체 압력은 어떻게 되느냐? 요거죠. 얘가 2배가 되면, 이게 2배가 되면, 결국 절대 온도가 2배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PV는 nRT, 이산기체 상태 방정식이죠? 그죠? 여기에서 얘가 몇 배? 2배. 근데 얘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지금 용기가 일정한 형태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몇 배 돼야 된다? 2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이 2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서는 자, 여기가 압력이고 여기가 부피로 나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자, 요런 형태로 지금 그래프가 나와 있죠. 자, B지점, 여기 B지점인데 이때 절대 온도가 T가 얼마? 300켈빈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죠? 300켈빈. 그때 여기 D지점, 요거의 온도는 얼마냐? 요건데 자, 우리 이 이산기체이기 때문에 PV는 nRT에서, 그죠? 즉 PV 값이 무엇에 비례한다? 절대 온도 T에 비례한다. 이 얘기야. 그죠? 그래서 자, 이 지점에 PV가 있을 겁니다. 그죠? PV. 뒤에 이제 곱하기 10의 5승, 그 다음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이게 뭐냐? 3승. 요거는 어차피 비율만 따져야 되니까 필요 없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5, 여기가 2니까 5 곱하기 2, 요 값이 300켈빈일 때, 그죠? 그러면 요 지점도 읽어주시면 됩니다. 2 곱하기 1이네요. 그죠? 2 곱하기 1일 때 여기는 얼마냐? 이거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가 얼마? 60 켈빈. 이렇게 들어갑니다. 됐죠? 자, 이렇게 봐두시고. 자, 빨리 하고 우리 이제 또 2권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 기체 분자 운동 에너지와 절대 온도 해가지고 그 내용을 좀 봤는데 382페이지까지 봤었죠. 그죠? 382페이지. 그래서 요거까지 봤다는 얘기예요. 요거.
잠깐만. 여기 카메라가. 안 잘리나? 많이 잘리네. 왜 이렇게 돌아가 있어? 이 정도가 되네. 애매한데? 조금 줄일까? 오케이. 이 정도면 됐다. 아닌가? 저쪽이 너무, 그치? 이 정도? 오케이. 안 돌아갔지? 여기까지 나오죠. 여기? 여기?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기체 분자, 만약에 단원자 분자다라고 하면 단원자 분자는 뭔지 알죠? 원자 하나로 된 분자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죠? 헬륨 18쪽 비활성 기체들 있지요. 걔네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운동 에너지 EK가 2분의 3 KT 우리가 이렇게 구해봤거든요. 이것 때문에 앞에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쳤고, 자, 그 다음에 저기 283페이지 보시면 하나 봐야 될 게 있죠. 자, 거기가 뭐냐면 이게 뭐였죠? 요거 읽을 때 어떻게 읽으라고 그랬어? 평균 제곱 속도의 제곱근. 그죠? 벡터는 평균을 낼 때 그냥 내버리면 다 제로가 돼버린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제곱을 해가지고 평균을 내서 그걸 다시 제곱근으로 씌워버리면 그게 벡터의 평균을 구하는 방식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좀 특수한 형태의 모양이 나오는 거죠. 그죠? 어쨌든 자, 얘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요게 이제 그냥 우리가 보통 V라고 하면 이걸 생각하면 되겠죠. 이게 운동 에너지니까 2분의 1 mv 제곱이 요거가 같다라고 치면 요게 되겠죠. m분의 3 kt. 그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기체 분자의 분자량입니다. 분자량. 하나에 대한 분자량인데, 이 분자량이 보통 그램 단위로 나와요. 그램. 그죠? 그램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몰 질량 알죠? 몰 질량은 분자량이나 원자량에 그램만 붙여버리면 1몰의 질량이 나오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SI 단위계로 생각을 하면, SI 단위계는 질량을 킬로그램으로 기준을 잡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자, 이게 이제 전체 질량이 되는 거고, 여기에 10의 마이너스 3승. 요거는 킬로그램을 바꿨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식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뭘 봐야 되느냐. 자, 뒷장 넘어가 보세요. 바로 속력이, 기체 분자의 속력이 무엇과 관계 있느냐. 이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분자량하고 어떤 관계다? 분자량하고 제곱근의 반비례 관계다 라는 거. 그래서 M2, M1 요것만 기억을 하세요. 그러면 이게 사실 무슨 얘기와 같으냐면, 여러분들 요런 거 본 적 있을 텐데, 유리관입니다.
여기 섬에다가 하나는 HCl을 묻히고 하나는 NH3를 묻혔어요. 그죠? 그러면 이 두 개가 뭘 합니까? 확산하죠? 여보, 확산하면 만나면 뭐가 생기죠? 물이 생긴다고? 뭐가 생겨, 여기? 무언가 생기는데 그게 뭐야? 뭐예요? 염화 암모늄. 요거, 기체야, 액체야, 고체야? 액체는 고체인 것 같아. 기체라고 하면 안 되죠. 여기 흰색 연기가 생기거든? 흰색 연기가 생기는데, 흰색 연기를 갖다가 눈에 보이잖아. 눈에 보이면 이건 기체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액체 아니면 고체가 되겠죠. 이때는 이제 고체 알갱이들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뿌옇게 흐려지는데, 자, 이때 얘 분자의 확산 속도하고 얘 분자의 확산 속도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 확산 속도가 무엇에 관련되는 거예요? 온도하고 분자량. 그죠? 근데 온도는 어때요? 같겠죠, 여기서. 그죠? 시험 조건은 같으니까. 무엇에 의해서? 분자량에 의해서 속도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누가 분자량이 커요? HCl이 크죠? 그죠? 요거는 끽해봐야 17. 그죠? 17 정도 나오니까 CL이 혼자서 이기죠. 분자량 크기로는. 그러니까 자, 여기 중간이라고 하면 어느 쪽에 치우쳐서 흰색 연기가 생길까요? 이쪽에 치우쳐서 이렇게 생기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렇게 보시고 쭉 넘어갑시다. 쭉 넘어가서 오늘 연력학. 연력학 내용은 좀 들어봤어? 이 이름이야. 자, 405페이지 가보세요. 405페이지. 자, 연력학에서는 일단 먼저 우리가 일이라는 개념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부터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런 통을 뭐라고 불러요? 원통. 뭐라고? 원통, 실린더. 둘 다 맞죠? 원통을 실린더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요 얇은 디스크 모양의 이걸 뭐라고 부르죠? 요걸 피스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스톤이 자유롭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마찰 무시하겠죠. 그죠? 자, 여기에서 힘을 이쪽 방향으로 F만큼 줬을 때, 요 피스톤의 면적이 A라고 치고, 그죠? 자, 힘을 주고 나면 얘는 이만큼 밀릴 겁니다. 그죠? 밀려날 거예요. 그림이 왜 이래?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델타 S만큼 이동을 했다. 그죠? 그리고 요 변환, 요 사이 공간을 갖다가 델타 V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를 해요? 물체 간 힘이 그 물체를 힘준 방향으로 이동시켰을 때, 그죠? 요 크기의 곱을 우리가 일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일은 어떻게 변하느냐? 자, 이 힘을 갖다가 이제 뭘로 바꾸어서 생각하느냐 하면 압력으로 좀 바꾸어서 생각할 거예요. 자, 압력 P는
P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단위 면적에 대해서 작용한 힘이다. 그죠? 그래서 F는 PA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걸 대입을 해주면 PA 그 다음 델타 S 이렇게 됐을 텐데 자, 요 부분이 이게 뭡니까? 이게 부피죠, 부피. 그죠? 변환 부피. 그래서 델타 V가 될 거예요. 그래서 P 델타 V 앞으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쓸 거라는 거죠. 왜 이렇게 쓰느냐 하면 기체 입자들이 작용하는 이 평균 힘을 일일이 구해서 쓰는 것보다 알겠죠? 작용하는 압력을 측정하는 게 훨씬 기체에서는 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바꿔 씁니다. 그래서 일은 압력 곱하기 델타 V 이게 부피 그죠? 부피 변화죠. 그래서 얘가 보세요. 얘가 델타 V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은 뭡니까? 내부 이 기체 때문에 이게 팽창하는 겁니다. 팽창. 이게 팽창이에요. 팽창. 그리고 이때 우리가 보통 플러스 값으로 보통 표시를 해요. 앞으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걸 붙여줄 텐데 보통 플러스로 표현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델타 V가 0보다 작으면 요거는 압축되는 거죠. 압축. 이 압축된다는 것은 뭡니까? 외부에서 일을 받았다는 개념이에요. 알겠죠? 일을 받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일단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볼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프는 이거 뭐 앞에서도 조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방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압력이고 이게 부피라고 했을 때 뒤쪽에서 우리는 이거 가지고 주로 다룰 겁니다. 주로 다룰 거예요. 그래서 젤 법칙 들어가면 그 연력학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전부 다 이걸로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압력과 부피는 사실 이런 관계예요. 자, 이게 압력이고 이게 부피면 이 축은 무슨 축일까? 이건 온도축이에요. 온도축. 절대 온도축. 그죠? 그러면 사실 우리가 P, V, T에서 이 두 개가 자유롭게 바뀌면 하나는 결정 나버려요. 자유롭게 바뀔 수 없습니다. 맞죠? 그죠? 이 두 개가 자유롭게 바뀌면 얘가 결정 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T 온도일 때, 여기 온도일 때 얘네들은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면 PV의 나란한 어떤 면 여기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변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세 개의 축을 갖다가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로 어떻게 다룬다? PV로 다룬다. 왜? 이 두 개가 결정나면 온도는 결정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어떤 한 점이 있다. PV가 결정났다. 그러면 온도도 결정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온도는 이렇게. 이렇게 결정나 있다. 이게 온도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PV로 표현하면 그냥 T까지 다 알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여기 A점에서 B점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다. 이렇게 이동을 했다. 그러면 뭐가 달라지는 거냐 하면 델타 V가 생기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그죠? 델타 V가 생겼기 때문에 이때 이 그래프 아래쪽 이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뭐다? 이게 W다. W. 이게 W. 그러면 이런 얘기도 되겠죠. 압력, 부피 이렇게 됐을 때 어떤 폐 곡면이 생겼다. 이렇게 생기면 결국 자 1번, 2번, 3번, 4번 과정에서 자 1번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만큼의 면적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 면적, 이 아래쪽 면적 여기까지 포함하는 면적만큼 일을 하는 겁니다. 외부에다가. 왜? 델타 V가 뭡니까? 0보다 큰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과정은 이건 뭡니까? 델타 V가 없습니다.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다 설명하겠지만. 자, 그 다음에 3번 과정. 얘는 뭡니까? 얘는 델타 V가 생기긴 했는데 오히려 감소하는 방향이죠. 그죠? 감소했다는 건 압축됐다는 얘기예요. 압축됐다는 건 얼마만큼? 이만큼의 일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쪽은 다시 일이 없는 경우죠. 그래서 이런 폐 곡면이나 이런 폐 도형이 나오면, 닫힌 도형이 나오면 바로 내부 공간의 면적이 이게 뭐가 된다? 전체 1이 된다. 외부에 한 개 여기서 여기까지 외부에서 받은 거 이렇게 되면 요만큼 그래서 R자 1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R자 1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쪽 B 같은 경우에는 자 요런 온도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T1 요게 T2라고 하면 T1과 T2 중에 어떤 게 온도가 높다? T2가 온도가 높다. 왜? PV는 nRT이기 때문에, 그죠? PV 곱한 값이 T와 비례관계를 가진다는 거죠. 그죠? 여기에서는 PV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아래쪽의 면적이 되는 거야. 그래서 A의 면적보다 B의 면적이 훨씬 넓죠? 그죠? 그래서 T2가 큰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보이지 않는 온도 라인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게 이제 준비 과정이에요. 준비 과정, 이게. 자, 요 정도 보시고. 그 다음, 이제 406페이지 가시면, 이제 내부 에너지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내부 에너지. 아주 중요한 얘기죠? 내부 에너지. 자, 연력학에서는 일과 내부 에너지 알면 끝입니다. 일과 내부 에너지를 안다. 그러면 끝나는 거야. 자, 내부 에너지는 뭐냐면, 첫 번째, 이게 기체의 내부 에너지입니다. 실존하는 기체의 내부 에너지인데, 첫 번째는 운동 에너지를 가집니다. 운동 에너지. 이 K가 있겠죠? 그죠? 자, 두 번째는 EP도 존재합니다. EP가 뭐예요?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알겠어요? 이건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아니고 실제 기체입니다. 실제 기체. 실제 기체는, 크기와 질량을 가지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를 가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열운동에 의해서 분자에 저장되는 형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할 것은 뭐냐면 이상
기체의 내부 에너지. 자, 요걸 이제 우리는 공부를 할 거예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실제 기체와 이상 기체를 다루는 것의 중요도, 실제 기체를 엄밀하게 다 변수를 고려해서 계산을 해도 이상 기체 계산과 결과가 차이가 얼마 안 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얘의 계산은 너무나 복잡해요. 너무나 복잡해. 그러나 얘의 계산은 우리가 충분히 쉽게 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성비에서 이쪽에 월등히 앞서는 거예요. 굳이 이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하고, 이걸 해도 5% 이내에서 보통 오차가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금 더 필요한 것들만 계산을 실제로는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걸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상기체가 중요하다. 자, 이상기체는 이 중에서 무엇만 가지느냐 하면 이상기체 자체가 크기를 무시하기 때문에 질량이 없는 거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2번, 3번을 고려하지 않고 1번만 고려하는 거야. 그래서 이 K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만. 그러면 자, 이 K라는 것은 운동 에너지인데 우리가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뭐였죠? 2분의 3 KT 이거였죠? 그죠? 근데 내부 에너지는 뭐냐면 내부 에너지는 U라고 보통 표기를 하는데 이건 얘는 하나에 대한 거고 하나의 평균 에너지고 내부에 있는 전체 애들의 평균으로 생각을 하면 여기에다가 분자수, 총수죠. 분자 총수를 곱해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자, 곱해버리면 이건 어떻게 바뀌느냐? 2분의 3 N K죠. K는 볼츠만 상수입니다. 여기에 T 이렇게 될 텐데 요게 무엇으로 바뀌느냐? 자, 여기 NK가 뭐죠? NK. 자, 얘는 분자 총수입니다. 이건 볼츠만 상수예요. 근데 볼츠만 상수가 뭐였죠? 아보가드로 수분의 기체 상수였어요. 요게 아보가드로 수, 뭐 A로 표현하기도 하고 여기 우리 책에는 제로로 했기 때문에 선생님 같이 이렇게 드릴게요. 요것분에 자, 요게 기체 상수입니다. 그죠? 이게 볼츠만 상수 값인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N 있죠. 그죠? 그러면 자, 총수, 기체 분자의 총수를 아보가드로 수로 나누면 이게 뭡니까? 이게 뭐죠? 이게 뭐예요? 몰수입니다. 몰수.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고쳐 쓰면 2분의 3 N R T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일단 이 식을 외우고 있으면 좋겠죠. 꼭 외워두세요. 내부 에너지는 아주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연력학에서는 사실 얘랑 얘만 이해하면 다 됩니다. 어차피 이상기체로만 우리가 다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연력학 제1법칙을 바로 들어갈까? 아니면 여기 조금 내용이 또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다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걸 다룰 거야. 기체 계에 어떤 계에 여기에 열을 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열을 주게 되면 이 열량 때문에 얘의 어떤 변화가 생깁니다. 변화가 생기겠죠? 그죠? Q를 줬더니 무엇의 변화가 생길 수 있느냐? 첫 번째 부피가 변할 수 있겠죠? 그죠? 부피 변할 수 있습니다. 압력도 변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상황에 따라 압력도 변할 수 있고 부피도 변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에 관련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네요. 반드시 나타난다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자 W라는 개념이 이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열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주어진 열이 뭘 또 변화시킬 수 있느냐? 이 내부 기체의 온도를 바꿀 수 있어요. 온도를 바꾸면 뭐가 바뀌느냐? 온도를 바꾸면 뭐가 바뀐다? 내부 에너지가 바뀝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알겠어요?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만 알면 다 되고 이거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요거 뒤쪽에서 이제 연력학 과정에서 쭉 설명드릴 테니까 요거 꼭 기억을 하세요. 요 W는 P 델타 V다. P 델타 V. 그리고 내부 에너지는 무엇에 의해서만 변한다? 뭐만 생각하면 된다? 내부 에너지가 변한다라는 것은 절대 온도가 변한다. 절대 온도. 알겠죠? 절대 온도가 변하면 기체 분자에 무엇이 바뀔까요? 기체 분자에 무엇이 달라진다? 응? 뭐가 바뀌어? 이게 바뀌면 뭐가 바뀌어? 이게 바뀌죠? 이게 바뀐다는 건 뭐야? 이게 바뀐다. 알겠어요? 기체의 입자가 빨라졌다. 이 문제에서 빨라졌다. 뭐가 바뀌었다는 얘기야? 온도가 바뀌었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반드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온도가 안 바뀌면은 뭐가 안 바뀌어요? 기체 속력은 안 바뀝니다. 압력이 바뀌든 부피가 변해도. 알겠어요? 자, 그러면 연력학 제1법칙 되어 있는데, 연력학 제1법칙은,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요게 뭐냐면,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에너지 보존. 근데 이 에너지 보존 법칙이 무엇을 포함하고 있느냐 하면, 요게 일종의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힘이 주어졌을 때 일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역학적인 에너지와 관련되는 것이고, 요게 뭐가 된다? 온도와 관계가 있으니까 열 에너지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알겠어요? 열 에너지. 그래서 열 에너지와 역학적 에너지, 이것을 포괄하는 그런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요거는 뒤쪽에서 이제 연력학 과정에서 다룰 거니까 요렇게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제1종 연구기간 나오는데요. 제1종 연구기간. 제1종 연구기간 뭡니까? 자, 제1종 연구기간. 제1종 연구기간에 있는 거 보니까 제2종 연구기간도 있겠죠. 그죠?
제1종 연구기관은 제1법칙에 위배되는 열기관입니다. 열기관. 알겠어요? 얘들 열기관이 뭐니? 응? 열기관이 뭐야? 열을 흡수시키고 방출시키는 그래서 뭘 하는 건데? 그게 중요하죠. 에너지를 전환시키는 뭘로 전환시켜요? 에너지. 똑같은 말이잖아. 응? 전기 열한 에너지. 전기 에너지, 맞다 소리 에너지. 왜냐면 그 열기관의 그 시초가 뭡니까? 전기기관이죠. 그죠? 그 전기기관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였냐면 에너지 중에 열 에너지는 쓸모없는 형태의 에너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열 가지고 뭘 할 수가 없으니까. 그죠? 나무에 어떤 에너지가 있는데 그걸 태워버리고 나면 열로 나가죠? 그럼 그 열 가지고는 더 이상 뭘 할 수 없는 형태가 돼버렸기 때문에 쓸모없는 에너지라고 생각했는데 열기관이 나오면서 달라진 거예요. 그 쓸모없는 것처럼 보였던 에너지가 일로 바뀌면 일로 다시 어떤 에너지를 축적시킬 수가 있죠. 그죠? 되돌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열기관 연구가 급속도로 일어난 것이고 그거에 하나가 이 연력학이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거 에너지를 안 들여도 처음에 한번 딱 에너지만 주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무한동력으로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해도 실제로 성공한 예는 없는 거죠. 그 얘기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 맞다는 얘기와 같은 거고.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니까 배터리 이렇게 두고 그죠? 뭐 얘 거 여기 꽂고 얘 거 여기 꽂고 얘 거 여기 꽂고 뭐 이래가지고 막 그러면은 안 닳겠네 막 이런 생각을 하는 애들도 있고 그죠? 거의 이런 거는 누구 머리에서 나오는 겁니까? 문과생들 머리에서 나오는 거죠. 그죠? 이과생들은 아예 이런 거 생각을 안 해요. 이런 거 생각을 안 하죠. 자, 어쨌든 제1종 연구기관은 1법칙에 위배되는 그런 기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 여기 높은데 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물이 이렇게 딱 떨어져 가지고 뭔가를 돌리겠죠. 돌리고 일부는 이걸 전구를 켜게 하고 그죠? 그 다음 다시 일부는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장치가 있다 라고 하면 무조건 여기에서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위쪽으로 올라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계속 무한동력처럼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았는데도 어떤 일을 계속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면 전부 다 제1종 연구기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허청 같은 데서 연구기관으로 이렇게 특허가 들어오면 보지도 않아요. 보지도 않는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자, 뒤로 조금 넘어가서, 여긴 조금 빠르게 넘어가도 됩니다. 뭘 볼 거냐면, 411페이지에 비열, 기체의 비열을 한번 보고, 이제 연력학 과정을 한번 보죠. 자, 여러분들 비열 들어봤죠? 비열. 비열 들어봤습니까? 비열은 뭐예요, 비열은? 그렇죠. 아유, 정확하다.
어떤 물질 1g 또는 1kg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것을 몇 도씨? 1도씨 또는 1켈빈, 그죠?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요 앞에다가 이제 기체면 그냥 단순히 이 질량으로 따지는 것보다 몰로 따지는 게 훨씬 편하죠. 그래서 몰 비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몰 비열. 몰 비열이면 어떻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기체, 그죠? 1몰을 1켈빈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몰 비열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 정압 몰 비열이라는 게 있고 정적 몰 비열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얘들아, 정적 몰 비열은 우리가 일단 기호를 이렇게 씁니다. CV. 그 다음에 정압 몰 비열은 이제 CP라고 쓸 건데, 몰 비열 자체는 뭔지 이제 알겠죠? 어떤 기체를 1몰을 1켈빈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기 때문에, 자,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정적 몰 비열하고 정압 몰 비열 중에 어떤 게 더 클까요? 그냥 이것만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어떤 게 더 클까? 저거 잘 적어. 근데 우리가 이미 여기서 조금 다룬 거예요. 지금 수업 내용에서 앞에 그 수업 내용을 잘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거 갖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거. 그러니까 그거가 진짜 안 돼. 자, 정적이라는 말은 뭘까요? 정적. 부피를 일정하게. 정압은? 압력을 일정하게 했을 때. 그거죠? 뭐, 딴 거 없어요. 딴 거 없는데. 자, 그러면 정적이면은 델타 V가 어떻게 되는 거니? 0. 이게 0이 되는 거죠. 그럼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이 없다는 거야. 그럼 일이 없다는 얘기는 요거죠? 자, 이렇게 되면 열을 줬을 때 그 열이 전부 다 뭘로 바뀌는 거야? 내부 에너지. 내부 에너지이기 때문에 온도를 변화시켰는데 바로 다 쓰인다는 뜻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정압은 이게 있니 없니? 있겠죠? 그죠? 정압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PV면 여기서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그러면 부피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게 있단 말이지. 그럼 내가 열 준 것 중에 일부는 뭐에 쓰인다는 뜻이에요? 일에 쓰인다는 거죠? 부피 팽창에 쓰인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온도 변화 시키는데 다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잖아. 일부만 온도 변화에 쓰이는 거죠. 자, 그럼 다시 물어볼게.
정적 몰 비율이 클까요? 정합 몰 비율이 클까요? 어? 정합이야, 정적이야? 왜냐면 같은 열을 줬다라고 생각해봐요. 같은 열 줬는데 정적은 얘 올리는 데만 다 쓰이겠죠. 그럼 온도가 금방 올라간다는 얘기야. 근데 정압은 여기에도 쓰이기 때문에 정적만큼 똑같은 온도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열을 더 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정압이 더 크게 나타난다. 크게. 기본적으로 이게 크게 나타나요. 알겠죠? 자, 그러면 정적 몰 비율은 우리가 (2분의 1) (2분의 3) KT 이게 nRT와 같죠? 잠시만. 이게 아니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요게 우리가 EK잖아, 그지? 근데 이제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3 N K T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이 내부 에너지가 지금 정적 몰 비율은 뭐냐면 Q 값이 전부 다 델타 U로 바뀐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Q가 다 델타 U로 바뀌니까 Q 자체는 이렇게 표현할게. 자, Q는 델타 U다. 맞죠? 그럼 이거 뭐야? 2분의 3 nRT네.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Q라는 것은 이런 식도 하나 있죠. 뭐가 있습니까? C M 델타 T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 M은 질량에 관련된 건데 질량에 관계된 게 바로 이 비율이에요. 그죠? 근데 기체는 몰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C 이게 V라고 하면 N 델타 T.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결국 이 식과 이 식이 같다라고 둘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N과 델타 T, N과 델타 T, 요게 이렇게 약분이 되면 결국 CV는 뭐가 되느냐? 뭐가 됩니까? 2분의 3R이 되는 거. 2분의 3R.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정압은 어떻게 되냐면 정압은 Q 자체가 델타 U 플러스 W잖아. 그죠? 그럼 델타 U는 동일하게 2분의 3 nRT라고 하고, 자, 얘는 PV죠? P 델타 V. 자, 근데 이 델타 V는 또 무엇과 같습니까? nRT와 같죠? PV는 nRT. 자, 그러면 여기를 정리를 하면 nRT 더해주니까 2분의 5 nRT고, 이것이 무엇과 같다? CP라고 하면 요게
몰수, 요게 델타 T. 이렇게 되면 날아가겠죠? 그죠? 그래서 CP는 2분의 5 R이 돼요. 이 R은 기체 상수입니다. 기체 상수.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이런 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에서 요 차는 뭐가 된다? 기체 상수 요게 된다. 그래서 정합몰 비열과 정적 몰 비열 개념만 좀 알아두세요. 알겠죠? 그래서 정적은 부피 변화가 없기 때문에 가해준 열이 전부 내부 에너지로 증가하기 때문에 비열 값이 적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적게. 자, 그거 한번 봐두시고. 그러면 연력학 과정 다는 못하겠는데 시간이. 자, 됐으면 414페이지 가보세요. 414페이지. 자, 414페이지부터는 이제 연력학 과정을 볼 건데, 연력학 과정은 이제 이 Q는 네. 누구? 자, Q는 델타 U 플러스 W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연력학 과정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첫 번째 등적 과정, 두 번째 등압 과정, 세 번째 등온 과정, 네 번째 단열 과정. 자, 이렇게 있습니다. 등적은 뭐겠어요? 부피가 일정한 형태로 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이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게 PV입니다. PV. 그죠? 자, PV에서 등적이기 때문에 등적 과정에서 자, 요게 A고 요게 B다 라고 하면 자, 요렇게 변할 수 있다. 요런 게 이제 등적입니다. 등적. 자, 등적은 일이 있어요, 없어요? 델타 V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W가 0입니다. W가. 그죠? 그래서 Q는 어떻게 된다? 델타 U가 되죠. 그러면은 얘는 준 열량이 전부 다 온도를 높이는데 사용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온도 어떻게? 자, 이런 거 나오면 등온 라인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죠?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과정이 등적 과정인데 문제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되겠습니까? 등적은 실린더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실린더가 있고 여기 피스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피스톤을 고정시키는 핀을 이렇게 박아 놓는다. 그러면 Q를 주더라도 어떻다? 얘가 팽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등적이 되는 거예요. 등적.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을 못 하는데 여기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자, 두 번째 등압 과정 있죠? 등압 과정. 등압 과정은 여기 PV다라고 치면 자, 이렇게 변하는 과정이죠. 여기가 A, B 이렇게. 등압은 여기 반드시 뭐가 생기고 있습니까? 부피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일이 발생돼요. 일이. 그래서 자, Q를 준 만큼 어떻게? 델타 U도 올라가고 그 다음 뭐도? 일도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제 등압 팽창 또는 등압 수축 이런 식으로 일단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등압으로 팽창을 시키는 게 사실 가능할까? 봐봐, 여기 이 P는 없다라고 생각해봐. 자, 이 열을 줘요. 열을 주면 얘가 이렇게 팽창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열이 조금만 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압력이 일정하게 팽창시킬까요? 그렇지 못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등압 과정은 상당히 시키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줘야 된다? 서서히,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야지 처음 압력하고 똑같이 해서 서서히 늘어요. 서서히. 그래서 실제 문제에서도 어떤 표현을 많이 쓰느냐면 서서히 가열한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과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등압 과정은 이런 경우가 되겠고 별거 없죠. 그죠? 등압 과정이 일어나면 온도가 어떻게 돼요?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달라져요. 이 경우에는 내부 에너지 증가가 생기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플러스 됐을 때 이게 플러스면 이거 플러스 이런 식으로 아까 부호를 이런 식으로 붙여서 생각을 한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자, 등온 과정. 등온 과정. 여기 PV다. 자, 등온 과정에서는 자, 어떻게 변화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변하는 거죠.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B다. 그러면 이렇게 변하는데 중요한 것은 요 곡면이 이 곡선이 등온선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등온선을 따라서. 자, 이렇게 되면 부피 팽창도 늘어납니다. 부피 팽창도 있어요. 그래서 Q는 자, 여기에서 어떻게 될까? 여기 뭐가 올까요? 뭐라고 적어야 돼? Q는 Q랑 같은 값은 뭘 적을까? 델타 U 플러스 W라고 쓸까요? 아니면 델타 U만 쓸까요? 아니면 W만 쓸까요? W만 써야 되겠죠. 왜? 온도 변화가 없잖아. 온도 변화가 없으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등온 과정은 온도 변화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온도 축 따라서 여기 쭉 같이 간다고 그랬잖아. 온도 라인 따라서. 그죠?
자, 이거는 뭐냐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도 라인을 갈아타는데, 잘 보세요. 자, 요거는 Q는, 델타 U 플러스 W라고 쓸까? 이건, 여기서 뭘 없애줘야 돼? 그렇지, 단열이면, 얘가 0이죠? 알겠어요? 단열이면 얘를 안 준 거예요. 얘를 안 줬을 때 얘와 얘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W는 마이너스 델타 U.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요게. 지금 이거 W가 플러스 값 맞나요? 요 그래프에서 W가 플러스 값 맞나요? 팽창이지, 팽창. 이게 뭡니까? 단열 팽창이에요. 단열 팽창을 하면 온도가 어떻게 된다? 온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 공기가 상승하면 어떻게 되죠? 팽창하죠? 무슨 팽창? 무슨 팽창? 이게 단열 팽창이에요. 알겠어요? 공기가 상승하면 단열 팽창을 합니다. 단열 팽창을 하면 이 공기의 온도는 어떻게 될까요? 내려가요. 온도가 내려가면, 여러분들 그거 안 배웠습니까? 포화 수증기량 곡선.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안 배웠어? 알긴 한데 알긴 하는데 학교에서는 아직 안 배웠어요. 이게 뭐냐면, 각 온도에서 만약에 이 30도 공기다. 그럼 30도 공기 1kg이 가질 수 있는 수증기의 최대값이 정해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각 온도마다 그 최대값이 정해져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양을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수증기량을. 근데 온도가 적으면 수증기량을 조금밖에 못 가져요.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30도씨 1kg 공기가 이만큼의 수증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쳐보자. 그런데 그 녀석이 만약에 위로 올라갔어요. 공기 상승이 일어났어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러면 단열 팽창에 의해서 온도 하강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돼버린 거야. 온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럼 떨어졌을 때, 자, 최대로 가질 수 있는 양이 온도가 내려가면 줄어들어요,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온도까지 떨어져가지고 최대로 가질 수 있는 양이 이거밖에 안 된다. 그럼 이만큼 수증기로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원래 들어있던 수증기량이 이만큼이었으니까 이만큼, 그래프 위쪽은 뭐가 되느냐면 물방울로 바뀝니다. 응결이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응결량이 생기고, 응결량이 생긴다는 것은 구름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기압에서는 공기가 상승을 하거든요. 알겠어요? 저기압에서는. 그러면 구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날씨가 흐린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고기압이 되면은 이렇게 하강기류가 생깁니다. 하강기류가 생기면 단열 압축이 되겠죠. 단열 압축이 되면 온도가 어떻게 된다? 올라가요. 온도가 올라가면 절대 구름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날씨가 맑은 거죠. 알겠어요? 그 높새 바람 들어봤습니까 혹시? 높새 바람. 그런 거 모르나? 팬 현상 못 들어봤나? 그래? 넘어가고.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면 이런 거 있죠. 우리
공기 펌프 있죠? 자전거, 공기 주입기. 예, 그런 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입구를 막고, 여기 솜을 넣어놓고, 피스톤이 되겠죠, 이거. 그죠? 피스톤을 우리가 누르면 원래 공기가 이렇게 나가잖아. 이걸 막아놓고, 이걸 꽉 누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솜이 불이 붙습니다. 왜 그렇게 했니? 이거 단열 압축이잖아. 단열 압축이면 기체의 온도가 올라가. 올라가면 이 솜이 불이 발화점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런 내용하고 관계되는 것들이 단열 과정입니다. 특히 단열 과정은 이거 구름하고 관련이 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학년 과정에서 몇 단원이냐? 2단원이죠? 2단원이 요거죠? 날씨 나오는 거. 거기에서 볼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구름 만들어지는 과정 하면은 공기 상승, 단열 팽창, 온도 하강, 이슬점 도달, 뭐 응결, 구름 생성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거하고 관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뭘 볼 거냐면 그 열기관 중에 스털링 기관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카르노 기관이 있거든요. 카르노 기관. 그거를 지금 시간이 25분이니까 안 되겠네. 그것도 조금 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책이 애매하게 남았다. 애매하게 남아가지고 학원을 일단 들고 오시고, 알겠죠? 요거 조금 더 했으면 좋긴 한데,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는 학원을 바로 합시다. 이거 애매하게 남아가지고 이거 조금 하기가 애매하네. 연력학 제2 법칙은 딴 거 아니에요. 여기서 바로 설명하고 일단 요거는 끝내놓고 절로 학원을 들고 오세요. 그래서 학원 내용을 바로 할 겁니다. 학원은 아마 학원에 그 재고가 좀 있을 거야. 그래서 구입하시고. 자, 제2 법칙 있죠. 연력학 제2 법칙은 다른 게 아니고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물질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건데, 엔트로피라는 것은 뭐냐면 이건 무질서도라고 하는 거예요. 무질서도. 자, 여기 반반 바둑알을 넣는다라고 쳐보죠. 여기는 흰색 바둑알을 막 이렇게 넣어놓고, 그 다음에 여기는 까만색 바둑알들만 막 넣어놨어요. 얘들을 막 넣어놨어. 그리고 이 상자를 요 칸막이를 치우고 막 흔들었어. 흔들면 어떻게 됩니까? 골고루 섞이겠죠? 그죠? 골고루 섞인 걸 다시 막 흔들면 이렇게 됩니까? 절대 안 됩니까? 절대 안 돼요? 거의 불가능. 확률은 있죠, 그죠? 계속 막 흔들다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어. 와, 로또 사야 돼, 그때는. 그죠? 확률은 있지만, 실제로 확률이 높은 쪽으로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확률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한 거죠. 그래서 모든 우주에서의 변화는 무질서도가 어떻게?
증가하는 방향으로 일어나지 외부에서 일을 하지 않는 이상, 알겠어요? 무질서도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게 연력학 제2법칙이에요. 그래서 얘는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열은 반드시 어디에서?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봐봐. 고온이 있고 저온이 있는데 여기에 열기관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100이라는 에너지가 들어왔어. 그럼 이쪽으로 일을 만약에 40만큼 했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뭐가 60만큼 열이 가겠죠. 그죠? 이 부분은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 학원 할 때 선생님이 조금 앞에 설명드리고 할 테니까 학원만 들고 와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알겠죠?